자, 이제 줄을 준비해 볼게요. 줄 매듭이 중요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매듭은 민물 낚시에서 총 3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줄과 초리대를 연결할 때 한 번, 이 줄과 뽕돌이 연결될 때 한 번 있죠. 마지막 3번째가 뽕돌과 바늘이 연결될 때, 이게 3번째가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뽕돌과 바늘은 합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것은 딱 2가지예요. 이 뽕돌하고 연결되는 줄하고 초리대하고 연결되는 줄, 이 2가지가 매듭을 할 때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밑걸림이 생기던지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터져야 될 때 초리대 끝에서 터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뽕돌에서 터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뽕돌에서 터지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에 찌라든지 모든 구조들을 살릴 수 있고 뽕돌만 다시 끼우면 되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이 초리대 앞에서 터지게 되면은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리대 쪽을 좀 더 강하게 매듭을, 그리고 뽕돌 쪽을 좀 더 약하게 매듭을, 약하지는 않지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옥매듭 맞죠? 옥매듭 맞나요? 옥매듭을 할 건데요. 예전엔 저희 매듭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옥매듭을 통해서 기본적인 매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줄에 매듭을 3번을 해볼게요. 그냥 제자리에서 3바퀴 돌리는 거예요. 한 번, 2번, 3바퀴를 돌렸어요. 3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게 되면은,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장에 물이 있으면은 물을, 침을 발라주셔도 좋고요. 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발라서 당겨주시고, 너무 헐겁게 당기면 안 되니까요. 강하게 당기면은 좀 굵은 매듭이 생겼죠. 3번을 돌린 거예요. 3바퀴. 그 상태에서 초리대를 놓고 그대로 감으실 수 있는데, 이러다가 이게 낚싯대 무게 때문에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2바퀴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매듭이 관통된 상태. 1번, 2번. 이렇게 되면은 옥매듭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냥 이 상태에서 당기면은 얘가 잠기는 식인데요. 이렇게 2번 허공에 돌린 상태에서 찌날라리 끝에 대고요. 이 매듭 2개를 손으로 잡는 거예요. 2개를 손으로 잡고 살짝 안쪽에서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걸렸죠. 이렇게 걸리는 매듭이 옥매듭이고요. 이게 뭐 돌에도 가능하고 한데 이렇게 찌날라리에도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3바퀴 허공에서 돌린 다음에 2번 다시 돌려서 당겨서 걸리게 만들었다. 3,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낚싯대를 펼치면서 줄을 쭉쭉 빼게 되겠죠. 줄을 쭉쭉 빼고요. 저는 편의상 다 빼진 않을게요. 다 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줄은 어디서 멈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 손잡이 위에 여기 라벨이 있는 부분 여기 정도까지 자르는 게 좋아요. 뭐 여기 끝에까지 하게 되면 앞치기를 할 때 이 채비가 물을 쓸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너무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너무 앞에다 하면 너무 허공을 가르면서 좀 비거리에서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라벨이 끝나는 지점, 저는 보통 라벨이 끝나는 지점에 끊어서 좀 채비하다 보면 좀 자르기 때문에요. 여기 정도에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낚싯대를 펼치지 않았는데요. 낚싯대를 펼치게 되면은 뭐 4에서 5m, 6m 되는 원줄이 길이가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에서 잘라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봉돌을 연결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다양한 구조물들을 넣어야겠죠. 첫 번째 넣어야 될 것은 바로 찌멈춘 고무입니다. 이 찌멈춘 고무를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찌멈춘 고무가 넣을 때 라인에 각을 많이 줘요. 그 꺾임이 생기거든요. 찌멈춘 고무를 할 때.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줄이 이렇게 그냥 직진성 있게 일자로 가죠. 찌멈춘 고무를 중간까지 넣어서 좀 상당히 깊은 지점에서 빼서 볼게요. 빼는 부분 아시죠? 우리 일반적인 바느질 할 때 그 바늘기 꼽듯이 이 상태에서 찌멈춘 고무를 쫙 뺐단 말이에요. 잘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상당한 꺾임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채비의 직진성이라든지 입질의 그 예민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위해서 찌멈춘 고무를 넣으실 때는 가급적 끝에서만 살짝, 저희는 유동식 채비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동식 찌고무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찌 홀더라고 또 부르죠. 찌를 여기다 끼워서 찌가 원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찌 홀더를 살짝 안에 넣어주고요. 이 상태로도 사실은 낚시 준비는 끝나요. 봉돌을 연결하면 될 텐데, 혹시라도 봉돌이 터졌을 때 얘네들이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찌고무를 하나 더 밑에다가 달아줍니다. 아까처럼
좀 더 밑에다 달아볼게요. 끝에서만 살짝 빼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꺾이냐 여기서 꺾이냐, 여기서 꺾이면 사실 여기 줄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했을 때 꺾이는 부분을 살짝 잘라서 직진성을 최대한 원줄의 직진성을 유지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찌고무 두 개가, 찌멈춘 고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유동식 찌홀더가 움직이는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찌를 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낚시 준비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찌고무는 수심을 깊게 할 거냐 얕게 할 거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용도일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찌 멈춘 고무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봉돌이 터졌을 때 채비가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 유동식 유동식 찌를 갖다가 고정식처럼 멈춤으로 쓰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얘를 끝까지 올려버리면 완전히 중간에 포위를 하기 때문에 찌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찌 채비와 동일한 그러한 채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봉돌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봉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원줄에 연결되는 매듭은 총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초리대 쪽이고 하나는 봉돌 쪽이고, 봉돌 쪽을 좀 더 약하게 상대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아까는 3바퀴 돌린 다음에 2번 감아서 당겼죠. 이번에는 2번만 감아줄게요. 한 번, 2번, 2번을 그냥 허공에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렸고요. 마찬가지로 물을 살짝 발라주시면 좋고, 이 상태에서 뭐 전 편의상 미리 매듭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돌에다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3번 옥매듭을 할 때 3번 허공에 돌려서 좀 두툼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도 2번을 돌려서 당겼거든요. 지금은 2번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매듭이 작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을 때도 2번 묶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만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매듭이 된 도톰한 매듭과 묶고자 하는 고리를 같이 손으로 잡고 살살살살살살 당기게 되면은 줄이 울지 않고 이렇게 깔끔한 매듭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물을 살짝 발라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옥매듭을 했지만 이쪽에 있는 매듭과 여기도 옥매듭을 했고요. 여기도 옥매듭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더 강하게 3번 돌려서 2번 당겼고 여기는 2번 돌려서 1번 당겼으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힘으로 당길 때는 이쪽이 터질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비를 맞춰 봤고요. 이렇게 봉돌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바늘만 달면은 사실상 채비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묶음 바늘, 쌍바늘을 준비를 했죠. 합사 바늘입니다. 반응성이라든지 챔질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합사를 이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바늘 두 개를 나란히 하느냐, 뭐 엇박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의 스타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문자분들 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서 세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바늘을 받아보시고 똑같이 하시려면 간단하게 바늘을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 돌려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을 잡았죠. 그냥 동그라미 원을 그린 상태에서 이 줄을 여기다 넣고 가장 일반적인 고리 매듭이죠. 그냥 고리 매듭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매듭과 함께 끝에는 고리가 생겼죠. 이렇게 고리와 밑에 바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봉돌을 연결하려면요. 고리를 봉돌 끝에 넣어주고요. 완전히 넣어서 바늘이 다 빠질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고리만 튀어나오면 돼요. 고리만 살짝 나올 정도로 바늘을 살짝 넣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고리에다가 바늘을 두 개 다 나란히 쏙 집어넣고 바늘을 잡고서 살살 당기면은 이렇게 완전한 채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쌍바늘 두 개 바늘이 있고요. 봉돌, 찌 멈춘 고무와 찌 홀더가 이렇게 같이 채비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물론 채비 풀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채비를 뭐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줄감기는 이런 식으로 줄을 감아서 보관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줄을 둘둘둘둘 감아서 끝에서 바늘만 여기다가 살짝 걸어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늘을 살짝 대주고 링을 올려서 걸어주면 된다. 이렇게 바늘이 걸리는 구조죠. 줄은 쭉쭉쭉 감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줄감기를 달면은 굉장히 낚시가 쾌적해져요. 특히 낚시 전후로 이동할 때 있죠. 왜냐하면 가방에서 막 꺼내서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 세팅된 낚싯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비는 잠깐 잘라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까지만 장착을 하면은 저희가 드리는 완벽한 준비가 끝나는 건데요.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니스 그립,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그립을 저희가 감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뜯게 되면은 붕대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뜯게 되면은 이제 그립을 감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붕대랑 똑같아요. 풀러서 밑에서 둘둘둘 감아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테이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바로 딱 이 상태가 되죠. 이렇게 그립이 감겨 있고 끝에 엔딩 테이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비도 깔끔하게 묶여 있고요. 바늘까지 쌍바늘이 달려 있는, 그리고 중간에 찌고무들까지 달려 있는 이러한 상태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채비가 손실되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따라보자 할 때는 이러한 순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바로 찌 맞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노찌를 구매를 하셔서 부력의 오차가 적은 것과 또 심지어 요새 뭐 유행하는 나노뽕돌이라든지 나노추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추 자체도 굉장히 정밀하고 이 찌도 정밀하다면 사실상 여기서 원하는 재원과 거기서 말하는 재원을 두 개를 딱 맞추면 거의 오차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뽕돌을 깎아서 좀 붙여서 사용해야 될 때는 이렇게 찌맞춤이라는 과정을 꼭 한 번씩은 거치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찌맞춤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가볍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찌맞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 물통 높이 때문에 앉아서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이 찌 같은 경우는 나노찌라고 했잖아요. 나노찌의 장점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부력의 오차가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표현된 부력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찌 같은 경우는 길이는 35cm에다가 부력 이 5g이라고 나와요. 부력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 찌가 뜨고자 하는 힘이죠. 얼만큼 강한 부력을 갖고 있냐. 만약에 이 부력이 뭐 10g이다. 그러면 그만큼 무거운 뽕돌을 달아야 얘가 그나마 가라앉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5g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뽕돌을 구매하실 때 고르실 때도 이걸 참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선 5g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뽕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써 있어요. 6호라고 써 있고요. 6호라는 얘기는 13푼이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여기는 푼이라든지 호 같은 게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유일한 건 g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뽕돌에 이렇게 g수 표기하는 표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호, 다시 말해서 5.3g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도 뭐 정밀하진 않지만요. 5g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5호 4.2g을 살 게 아니라 7호 6.2g을 살 게 아니라 얘가 어쨌든 5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g 비슷한 걸 사면 돼요. 그러니까 6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6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날것의 6호 자체는 어쨌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찌고무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찌고무는 지금까지 봤던 그러한 소품들이 아니죠. 얘는 뭐냐면은 원래는 원줄에다가 껴서 이 찌를 같이 물려서 그 고정식 찌고무, 수심 체크 따로 하는 뭐 찌고무 없죠. 멈춘 고무 없이요. 이거 자체만 원래 찌에다가 원줄에다 물려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찌고무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 있으시면 편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별도로 매듭을 해가지고 줄을 달아줘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렇게 찌고무에다가 찌를 달아 주었고요. 이 찌고무는 밑에도 구멍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봉돌을 끼워주는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요. 적당히 눌러주다 보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거의 날것의 5.3g이라고 했죠. 이 봉돌은 얘는 5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담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렇게 잠기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봉돌이 무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봉돌을 니퍼로
조금씩 깎아 줄 겁니다. 근데 너무 한 번에,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게 뽕돌이 뭐 8g 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게 8g이고 얘는 5g이래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깎아야겠지만 얘는 해봐야 뭐 거의 0. 몇 g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찌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리고 하면서 맞춰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심 기준으로 이 끝에 이 찌톱이 거의 보이는, 이렇게 끝에 있는 주간 케미가 달랑달랑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검정 색깔 찌톱이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나와 있는 게 좀 이상적인 찌 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로 저희가 깎아 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가 조금씩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깎다 보면은 이 찌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찌 맞춤을 했을 때 처음에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살짝 떴다가 마지막에 살짝 가라앉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제가 아까 칼질 한번 했더니 원래는 요 정도였었어요 아까. 근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드리려고 이걸 아까 칼질 한번 했는데,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머물렀었어요. 요 정도. 뭐 사실 누르면 다시 그대로 들어가죠. 이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딱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 중에 찌 맞춤 하신다고 이 주간 케미가 달랑달랑 초록색만 간신히 물에 보일 정도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보다는 여기 찌톱이 살짝 보일 정도의 요 정도, 잘 보이시나요? 요 정도가 좀 이상적인 찌 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깎아가면서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찌 맞춤을 하시면은 어쨌든 이 봉돌과 이 찌가 부력이, 봉돌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찌는 뜨려고 하는 그 힘이 어느 정도 1대1로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이제 수심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완전히 맞췄다고 해서 준비가 끝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에다가 수심 맞추는 찌고물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필드에 가서 찌고물을 적당히 높이를 뭐 1m든 2m든 맞춰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던졌을 때 이 찌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 정도로 맞췄는데 얘가 그냥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푹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수심이 너무 깊다, 내가 지금 세팅한 찌고물을 좀 더 올려서 이 길이를 깊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깊게 더 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해서 찌가 쭉 하다가 여기서 멈춰 버렸어요. 아니면 누워 버렸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내 수심이 너무 깊게 되어 있어서 뽕돌이 아예 바닥에 닿고 이 찌조차도 아예 뜨지도 못할 정도구나. 그러면 그거를 찌고물을 살살 움직이다 보면 결국엔 아까 세팅한 정도의 이렇게 이쁘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조금씩 올리고 해서 미세하게, 너무 뜨면은 내리고 너무 낮으면은 살짝 올리고 해서 맞추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낚시를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호수골드 프로모션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채비 풀 세팅 해드리는 것들도 안내해드렸고, 오늘은 그 채비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 맞춤까지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민물낚시 채비 저희가 풀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더라도 그대로 즐기시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보고자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장비에 이러한 채비들을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서만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민물낚시 채비 하면은 막연하게 조금 걱정하거나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준비물 많지 않잖아요. 뽕돌하고 말 그대로 찌를 달기 때문에 찌고물하는 몇 가지 소품이 들어간다 뿐이지 굉장히 간단하고, 또 한 번 해놓으면은 손을 많이 대지 않는 그러한 낚시의 특성상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채비들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채비하는 영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희 카카오톡에서 유정피싱 검색하면은 친구 추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나 여기 감독님 둘이서 하루 종일 답변을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상담사로서 저희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